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시작되면서 네. 2차 전지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 상황인데 출범하면서 어쨌든 급등세로 이제 오늘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얘기 이제 비아디 얘기부터 준비를 하셨군요. 비아디가 사실은 중국에서는 뭐 굉장한 영향력이 있잖아요. 뭐 네. 세계에도 유럽도 많이 진출하고 국내에 최근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막 있는데 비아디의 한국 진출 혹은 이제 세계 전략 뭘 좀 읽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네. 그 공을 오랫동안 들여왔었고요. 네. 언론 작업들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기아차의 그 EV3가 대표적인 경쟁물에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스크래치 내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었고. 네. 이제 지난해 7월 달만 해도 비아디의 대표, 그 승용차 부분 대표, 그 조인철 대표 같은 경우가 한국 시장은 저가 전략이 아닌 프리미엄 전략을 쓰겠다. 고가 전략을 하겠다. 한국 대표의 모양이네 이분이. 네, 그죠? 그래서 네, 이제 네. 승용차 부분에 대한 그 대해서 이제 그래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입지를 다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는 한국 시장의 비아디 승용차 브랜드를 소개하는 첫 해만큼 그러니까 더 많은 소비자가 네. 이제 비아디 전기차를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이제 맞는 뭐 최적화된 가격을 책정하고자도 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고급화 전략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작은 저가 전략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승용차 시장에 와서 이제 고급화하려고 필요한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그 LF 배터리의 그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그 LF 배터리에 들어간 차가 전 세계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도 LF 배터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가요. 그 가장 낮은 등급의 네. 가격에 책정돼서 모델에 들어가기 때문에 LF 배터리를 장착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고급화 전략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 처음에 그 말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라는 그 막강한 브랜드가 네. 있고요. 테슬라 또한 입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안에서 빈틈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올해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LFP 배터리 특히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대놓고 말을 안 했지만 거기에 견제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러한 그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아디 입장에서는 그 LFP 배터리로는 그 보조금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국내 시장에서 일단 첫 번째는 아토3가 이제 그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 네. 그 출시의 전날까지만 해도 아토3 출고가가 3,190만 원 그리고 아토3 플러스가 3,290만 원이었는데 네. 막상 출고된 거는 아토3가 3,150만 원 40만 원이 깎였고요. 그 깎인 만큼 아토3 플러스가 3,330만 원 그렇게 옮겨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 리튬 인산철이 특히 이제 그 비아디의 이제 배터리 용량이 64.8kW인데 이게 지금 그 상온 복합 주행 거리가 322km 그리고 고속도로 287km, 도시에 349km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용량도 크지 않은데 용량 대비해서도 좀 주행 거리가 좀 짧아요. 상당히 짧다 보니까 보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190만 원을 가지고는 보조금을 받았을 때 2천만 원대를 못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40만 원을 깎아서 그 이제 초기 모델이 어쨌든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 원대라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3,150만 원을 한 거고 그 깎은 만큼 그대로 아토3 플러스에다 넣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살만한 근데 문제는 아토3의 기본 트림이 통풍 시스템가 빠져 있고 그 전동용 트렁크도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스피커 고급 스피커 뭐 8개 스피커랑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토3를 살려고 하면은 사실 아토3 플러스를 사야 되는데 왜냐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깡통 옵션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깡통이 3,150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옵션이 이것저것 들어간 것들이 3,330만 원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가격 매력이 크지 않습니다. 최근에 싸긴 싼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니 EV3에 비하면 별 차이 안 나요. 가격 차이가. 그리고 네. 이제 자꾸 EV3랑 비교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니로 EV랑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니로 EV는 국내에서 전기차 시장에서 10위권 안팎에 있어요. 네. 한 달에 100대 팔립니다. 많이 팔릴 때 600대 팔렸는데 지금 한 달에 100대 팔리고 점점 하락세에서 이제는 전기차 구매자 입장에서는 니로 EV는 구매 대상에 넣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4천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싸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워낙 낮은 그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못 받아서 일단 기본 트림을 어떻게든 2천만 원대를 맞추려고 이제 출고가를 인하를 했지만 결국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200만 원, 450만 원, 그리고 독일은 5,700만 원 정도 출고가를 했는데 국내에서는 굉장히 낮게 출고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현대기아차가 없었다면은 이런 출고가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현대기아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낮은 출고가가 아니고서는 경쟁이 없을 수밖에 없던 것이고 처음에는 3종으로 3만 대 목표를 했습니다. 국내 판매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차 자체가 고급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예. 조그만 차인 거죠. 예, 이게 SUV 소형 SUV 네, 정도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동급 그 주행거리로는 그 캐스퍼 일렉트릭과 비슷하고 네. 그 차체 크기로는 EV3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래서 EV3랑 이제 만약에 그 같은 이제 동급에 보면은 EV3 정도에서 이제 그 비교해 가지고 사면 되는데 처음에는 3종으로 3만 대 목표를 했지만 지금 최종적으로 1만 대 목표로 들어왔습니다. 연간? 예, 연간 그 네 가지 모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이제는 또 뭐냐면은 판매 대수보다는 고객에 다가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목표량 달성을 위해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언론 플레이와 우리가 그 마치 비하가 들어오면은 국내 시장 전기차 시장을 장악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점점 저자세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는 결국 현대기아차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보증 기간이 이제 그 6년에 15만 킬로, 그 배터리가 8년에 16만 킬로, 그리고 배터리 용량은 70%까지 보장하는데 지금 아토3의 그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중국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데 급가속이라든가 그 고시레이트 상황에서는 급가속 아니면 가속 아니면 그리고 이제 급속 충전 이런 이제 상황에서는 배터리 그 SOC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배터리 수명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EV3 같은 경우에는 그 고전한 배터리 보증기가 10년에 16만 킬로고 거의 2배죠. 그리고 그 기로는 같지만 기간이 10년이죠. 그리고 개인 고객 한정 최초 개인 고객 한정으로는 배터리가 10년과 20만 킬로로 지금 보증하고 있어서 이런 좀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 무상점검 4회와 무상견이 6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근데 비아디 아토3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소모품에 있습니다. 네. 소모품 보증이 6개월과 1만 킬로예요. 요게는 타이어, 와이퍼 블레이드, 브레이크 패드 등의 소모품 보증 6개월에서 1만 킬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초반에 좀 싸게 뭐 좀 저가로 그런 그 차를 샀더라도 중간에 소모품이 굉장히 특히 타이어는 갈아야 돼요. 타이어는 어차피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타이어 지금 기본 타이어가 쓰기가 좀 되게 안 좋아요.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사자마자 타이어는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것이고 현대기아차는 소모품 비중이 1년 또는 2만 킬로, 테슬라가 1년 또는 1만 6천, BMW 2년인데 주행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그 BYD의 고급 전력이 안 먹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LFP 배터리는 안전하고 불이 안 난다고 한 것들, 수령 길고 하는 것들을 많이 작업을 했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LFP 배터리의 문제점에 대해 하면서 많이 알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전하고 불이 나지 않는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국내 그 투자자들, 유저들이 많이 이미 아는 상태고 중국에서 가장 많이 불이 나는 배터리가 바로 BYD 배터리입니다.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아요. 제일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판매 대수가? 얘네가 RF 배터리는 태생적으로 그러니까 그 0.5 시레이트, 그러니까 뭐 0.5라는 의미는 배터리 성능의 절반 정도 성능 낼 때 이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화학성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2시레이트 이상의 그 충방전을 할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고요. 특히 그래서 그 하이브리드 차에서 많이 그 화재가 더 큰 이유가 하이브리드는 완전 고시레이트거든요. 5, 6, 뭐 이런 시레이트가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화재 위험성도 극단적으로 올라가지만은 그 SOC, 그 스테이트 오브 헬스라고 해서 그 배터리의 수명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 그래서 비아디의 그 차량들 보면은 그 한 EV라고 있어요 중에서 그거 같은 경우가 10만 킬로 탔는데 SOC가 70%까지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국내 이제 EV6라든가 이제 EV9 이런 차들 보면은 10만 타도 뭐 SOC가 97%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니까 이거랑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LFP 배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배터리 용량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용량의 5% 미만에서 완속 충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남은 배터리 용량이 제대로 표시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급속 충전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갑자기 배터리의 용량이 왔다 갔다 해서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LFP 배터리 업체들이 NCM보다 우수하다고 LFP 배터리가 막 우수하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0.5 시레이트 기준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 0.5 시레이트가 보통은 이제 그 ESS 쪽에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대부분 0.5 시레이트 기준에서 논문이 나타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 고시레이트에서 환경에서 실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2 시레이트로 가게 되니까
완전히 그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대체로 BYD 차량들이 다 LF 배터리, 블레이드 배터리가 불리는 LF 배터리를 탑재하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 3호기 모델을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스펙 설계를 다소 무리하게 해요. 그래서 수명이 전체적으로 차 수명은 짧고 전기차 기술력에 앞서서는 현대기아차가 중국 기차에 비해서는 일단 최소 한 3, 4년 앞서 있다고 좀 보시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험 보셨죠? 그 BYD 배터리 못으로 뜨는 거. 못 봤습니다. 아, 네, 네. 예전에 그러니까 BYD 블레이드 네. 배터리를 못으로 뚫었는데 불이 안 나고 3호기 배터리는 못으로 뜨면 불 났다. 이건 시험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BYD가. 근데 문제는 그 배터리는 전기차용으로 못 씁니다. 그리고 얇게 3장 정도로 이렇게 해서 뚫었거든요. 못을 뚫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통형 그러니까 각형 3호기 배터리는 그 안에 롤링이 됐기 때문에 그 아래 이제 배터리 롤이 되게 여러 개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BYD의 배터리는 3장으로 모두 뚫어서 불이 안 나고 거기는 롤이 말았으니까 되게 여러 장이 겹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당연히 단락이 많아지니까 불이 나죠. 이런 BYD 배터리도 막 이렇게 쌓아놓고 뚫으면 불이 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3호기 배터리도 이렇게 뚫어서 불 안 나요. 뭐 LG 배터리 것들 실제로 못 뚫고 이런 것들 그 관통된 것들 막 보여주고 해서도 불을 안 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지금 그 홍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자기네 여건에 맞춰서 그러니까 안전성도 그렇게 우위에 있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BYD 배터리 어쨌든 와서 보정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한국 배터리에서 보정 안 준단 말이죠. 한국 차에서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만 주는 이런 불평등이 있다. 보정 역차별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미국처럼 중국 차나 배터리가 아예 진출할 수 없도록 막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네.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이제 머리를 쓴 게 네. 이제 성능, 배터리 성능, 뭐 주행거리라든가 뭐 그 여러 가지 성능 그 기준으로 해서 차등식 LF 배터리가 네. 좀 불리하게끔 그런 식의 이제 성능으로 이제 많이 바꾸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BYD 차량이 그 커넥티드 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정보대 유출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BYD에 대한 그 자체 배터리 이제 그 LFP 배터리가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블레이드 배터리 자체가 원래 되게 낮은 에너지 밀도에서 써야지, 그러니까 그리고 고저시 레이트 상황에 써야지 제대로 된 성능을 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전기차용으로 쓰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성능 자체를 그 배터리 안정성을 낮춘 제품이에요. 블레이드 배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 BYD가 주장하는 LF 배터리는 안전하고 불이 안 난다는 거랑은 좀 반대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열등이라든가 이런 안전 부품도 그러니까 덜 사용해서 안전이 우선돼야 될 그 배터리,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에서 그 BYD 배터리, 사실 LF 배터리는 그런 약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BYD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네 그 자체 실험, 아까 못 뜨는 실험 이런 것도 뭐 공개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그 환경이 그냥 통계적으로 그 BYD 배터리 유리하게 그렇게 설계가 된 그런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그 이제 이게 이제 그 특히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결국 이제 그 무선 통신망에 연결된 서버 연결된 커넥티드 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영상들이 자칫하다가 이제 중국 서버로 넘어갔을 때는 뭐 군사 정보라든가 길거리 행인들의 어떤 얼굴 등을 그 탈취해서 디페이크 범죄로 알공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이게 스마트폰이랑 연동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의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를 통해서 정말 이제 그 핸드폰을 통해서 저도 이제 그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조정하거든요. 희동도 켜고 뭐 문도 열고 등도 닫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기차가 외부 해킹을 위해서 조작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그 중국 전기차가 국가에 어느 정도 안보에 문제를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그 전기차를 통해서 사생활을 빼내서 차량을 해킹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는 검증이 안 됐다는 거죠. BYD 차가 국내 와서 어느 정도 데이터 보안 수준을 갖고, BYD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준비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뭐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확인이 필요한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그 중국에 들어온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 로보락 같은 경우가 거의 국내 시장 거의 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거기서 지금 최근에 특히 이제 IP캠 같은 경우에 해킹당해 가지고 그런 집안 내부가 촬영된 것들이 중국 그
커뮤니티 이런 데 막 버젓이 다 올라가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중국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그 커넥티드 카로 인해서 국내 정보들이 이제 국내 서버를 거쳐서 이제 중국으로 이동해서 해킹당하는 이럴 거에 대해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맘먹고 하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그래도 비아디가 뭐 보니까 뭐 하루에 좀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40대 정도 팔렸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럼 현명한 어쨌든 사시는 거를 말릴 수는 없겠죠. 말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알고 사셔야 되니까 비교를 잠깐 네, 해드리면은 네. 비아 아토 3와 그리고 이제 기아 EV3, 현대 그 캐스퍼 일렉트릭. 근데 이제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완전 소형차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다고 보고 일단은 아토 3와 기아 EV3를 비교하는 게 맞겠고요. 니로 EV3랑 비교하는 거는 다 걸으십시오. 그러니까 유튜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출시되기 전에는 EV3랑 많이 비교를 하다가 요즘은 자꾸 니로 EV랑 비교를 하는데 그거 보시면 안 돼요. 만약 그런 게 비교할 경우에는 제 느낌에는 분명히 광고라든가 댓글이 있었을 거라 보여지고요. 아토3랑 이제 그 비아디의 전장은 좀 아토3가 좀 더 깁니다. 그리고 이제 EV3랑 비교하면 네, EV3보다 EV3가 이제 4,300이고 네. 아토3가 이제 4,450으로 전장은 좀 더 긴 편이고요. 배터리가 용량은 이제 그 EV3가 이제 스탠다드는 58.3이지만 롱레인지가 81.4kW시고 그 아토3가 이제 60.48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주행 거리가 이제 아토3가 이제 그 321km 그리고 이제 EV3가 스탠다드가 350, 롱레인지가 500km고요. 또 실주행 거리를 보면은 그 아토3가 한 350km 정도 되고 EV3가 스탠다드가 450km 그리고 이제 롱레인지가 650km로 주행 거리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는 이제 LG 에너솔루션 그 배터리가 지금 들어갔고 그리고 주행 거리 상승을 위해서 실리콘 극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올라가는데 다만 이제 그 급속 충전을 위한 그 실리콘 극제 부분은 성능은 빠져 있습니다. LG 그 EV3도 그게 들어가면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보조금 예상은 아마 EV3가 아마 최소 600에서 지난해 이제 성남시 기준으로는 830에서 910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600에서 800 사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토3는 한 200만 원 정도. 근데 이제 테슬라도 200만 원을 못 받았는데 맥스 200만 원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3,150만 원을 책정했으니까 한 160만 원을 받으면 2천만 원, 3천만 원 밑에 떨어지니까. 그러면 가격차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네. 보조금 적용하면. 이제 아까 기본형은 아마 안 네. 셀까. 왜냐면은 거기에 통풍 시트도 빠져 있고 네. 전동 트렁크, HD 사운드라든가 그 공기 정화 시스템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아토 3 플러스는 그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그 아까 대략 기본 모델과 아토 3 플러스 모델이 180만 원 차이니까 그럼 대부분 플러스 모델을 구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3,330에서 그리고 그 EV3 같은 경우가 보통 지난해 연말에 보통 가격이 한 3,750만 원 정도, 그럼 대략 한 6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조금 차이가 대략 그 정도 나요. 지금 최소 400에서 6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가격 차가 별로 안 납니다. 많아봤자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맥스 300? 최대한 EV3 스탠다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EV3 살 거냐? 아토3 플러스 살 거냐? 결과 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LF 배터리 같은 경우에 또 하나가 아까 제가 배터리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중고가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가치에 봤을 때는 EV3와 비교했을 때 아토3를 구매할 이유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만 이제 다른 니로 EV라든가 만약에 EV3가 없었으면 니로 EV랑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쌀 것 같고 아마 그 아토3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기본 출시가 3,330만 원에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한 3,000만 원 정도 여기서 한 10% 정도 저렴한 가격 아니면 정말로 2,900만 원대에 나왔으면은 또 달랐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차량 가격이 어디 정도의 위치에 따라서 그런 이제 비교 우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이 결국 싸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가격이 본사에서 8% 관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그나마 나온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4,200만 원 정도에 나오려고 했었는데 관세 때문에 그 관세를 본사에서 8% 부담하는 정도까지 이렇게 출혈 경쟁을 해야만 지금 그 국내에서 판매 가능하다 예.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디의 한국 진출 관련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자동차 이제 구매와 관련된 유튜브 그런 유튜브는 아니지만 전기차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진출.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내보면 뭐 사고 안 사고는 이제 개인이 비교해서 하시면 될 호불호가 있는 거고 한국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강력하게 버티고 있어서 비와디가 여기 와서 한국 시장 뚫기 어렵다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핵심은 그러니까 비아디가 그동안 말했던 고급화 전략은 다 허상이었다. 결국에는 현대기아차, 특히 이제 그 기아차의 EV 그 3 EV 시리즈 때문에 결국엔 저가 전략으로 들어왔고 네. 그 저가 전략조차도 지금 그 가격이 싸질 않다. EV3에 비교하면은 결코 싸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대부분의 언론과 특히 이제 유튜브에서 EV3와 비교하지 않고 니로 EV라 계속 비교하는 영상을 계속 올리더라. 오늘도 네. 그런 수많은 영상들을 보고 왔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좀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영상을 좀 걸러고 만약에 사셔야 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시들은 알고 사시고 구매했을 경우에 책임을 다 본인이 지셔야 되잖아요. 네. 3천만 원대 차를 사는 데 있어서 구매 이후에 중고차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사셔라 말씀드립니다. 그 포인트가 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돼서 열받아서 저 아까 우리가 저기 그 2차전지 얘기도 하지만 포인트를 주시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하신 거군요. 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원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